페이지 267쪽 객체 높임 표현 들어갈게요.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 2번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객체 높임법은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가볍게 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보겠습니다. 객체 높임 표현은 동그라미 목적어나 부사어. 그러면 객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목적어가 될 텐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즉 목적어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목적격 조사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을이라고 알고 있던 그 을이 목적격 조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부사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는요, 저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높임법에서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는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에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 목적어랑 부사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을과 에게만 보시면 객체 높임법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에 객체를 높이는 표현을 말하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모시다, 여쭈다, 들이다, 되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래요. 첫 번째 1번. 객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주체 높임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어휘라고 하는 건 특수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주체 높임법과 동일하게 100%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쭈다 보세요. 여쭈다. 여쭈다 보시면 그 아래 밑줄 쳐볼까? 여쭈다. 여쭈다도 표준어고요. 여쭈다도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여쭈다라고 적혀 있어도 틀렸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여쭈다도 맞고 여쭈다도 맞습니다. 짜장면, 자장면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 밑줄 부사격 조사 깨. 두 번째 방법은요, 부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야.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 AA에게 라고 쓸 거야. 반면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편지를 쓸 때는 아버지께, 어머니께 라고 사용하겠죠. 그래서 에게를 높일 때는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해서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단 목적격 조사가 평상시에 저희가 을을 사용하는데 높일 때도 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의 높임 표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높이거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해서 높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보시면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왼쪽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상대 높임법. 그러면 상대 높임법 관련해서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요, 청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같은 말, 듣느니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같은 말, 대화, 상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청자, 같은 말, 듣느니, 같은 말, 대화, 상대. 형광펜 꺼내세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밑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상대 높임법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대요.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얘들아, 객체 높임법은 위에 설명 보시면 객체를 높이는 기능밖에 없어요. 높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가지 높임법 종류 중에 유일하게 어떠한 대상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상대 높임법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높임법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높임법 세 가지 중에서 상대 높임법만 유일하게 나와 대화하고 있는 듣는 이를 낮출 수 있다. 이거 정확히 캐치하고 계셔야 객관식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볼게요.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방법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유일하게 종결 표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용어로 바꿔드리면 종결 어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결 어미. 종결 표현, 종결 어미. 그런데 제가 이 종결 어미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단순하게 상대 높임법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종결 어미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종결 어미는 국어의 문법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상대를 높이거나 상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 높임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종결 어미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가라 명령문이죠. 하자 청유문이죠. 할까 의문문이죠. 이런 것처럼 종결 어미는요, 두 번째입니다. 문장의 종류, 같은 말,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종류라는 건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명령문이야, 뭐 청유문이야, 뭐 평서문이야, 이러한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도 종결어미라고 하는 게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교과서 보면서 이어서 볼게요. 종결 표현을 써서 실현한다. 상대 높임 표현은 1번 격식체, 2번 비격식체. 즉 상대 높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격식체라는 녀석과 두 번째는 비격식체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뒤에 볼게요. 격식체는 격식체 동그라미 1번 밑줄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2번 예의를 갖출 때 3번 공적인 상황. 그럼 여기서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둔다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둔다라는 건 같은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 청자와 거리를 둔다라는 건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까 1교시에 어떠한 대상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심리적 거리감이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비격식체. 비격식체에서 얘들아 이 비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아니다라는 뜻이야. 즉 격식체가 아니라니까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이어서 볼게요. 1번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 그럼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건 심리적 거리감이 뭐하다는 거야? 가깝다. 2번 사적인 상황. 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개인적인 상황이 되겠죠. 공적인 상황의 반대말이 사적인 상황이 될 테니까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상대 높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래 내려가서 볼게요. 격식체 먼저 보겠습니다. 격식체에는 총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 비격식체에는 총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십시오체라고 나와 있는데 하십시오체는 오른쪽에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십시오. 십시오의 형태나 비읍시오의 형태로 끝나면 이런 것을 하십시오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십시오체 같은 말 옆에 적어놓을까요? 아주 높임. 즉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높일 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요. 얘를 같은 말로 아주 높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하오체. 하오체는요, 오른쪽에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고 끝나면 하오체입니다. 가오, 하오 이런 식으로 오라고 끝나면 하오체인데, 하오체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2번 예사 높임 같은 말입니다. 아주 높임보다는 조금 덜 낮추고 어느 정도 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사 높임이라고 설명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는 오른쪽에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로 끝나요. 가게, 하게, 먹게 이런 식으로 개라고 하는 종결어미로 끝나면 하계체라고 하는데, 얘는 예사 낮춤, 예사 낮춤. 마지막 헤라체입니다. 4번이죠. 가라, 해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라로 끝나는 것을 헤라체라고 하는데, 이 4번은요 아주 낮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순서대로 머릿속에 외우신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높임의 등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말로 나열할 수 있어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나란히 적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비격식체로 넘어갈게요. 비격식체 보시면 해요체입니다. 해요체에서 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얘들아, 여기서 사용되는 요는 저거나 보조사예요. 해요체의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해요, 가요, 먹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해요체라고 하는데, 해요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1번 같은 말이죠. 주루 높임, 주루 높임. 아래 해체 보세요. 가, 먹어, 해 이런 식으로 반말이 나오는 걸 해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체는 같은 말로 두루나춤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말이 해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해체죠. 반말을 사용하니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유형. 높이거나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상대높임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낮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격식체에만 있어요? 비격식체에도 있어요? 비격식체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 낮춤 표현은 비격식체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오히려 4개 중에 격식체에선 2개가 낮춤이고 비격식체에서는 2개 중에 1개가 낮춤 표현이니까 낮춤 표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각각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날개 잠깐 볼게요. 보충자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어휘 별표 5개 박아보시면, 특수어휘는 제가 아까 1교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100% 완벽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특히 명사 보세요. 밥이라고 하는 글자의 높임 표현 진지, 이라고 하는 높임 표현의 치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이 실현된 장치를 찾으라는 문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셔야 되니까 해당 부분 명확히 보시고요. 아래 핵심 강의 보시면 객체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표현이라 그래서 높임의 대상과 실현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 보면서 방금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이었습니다.